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 스트레스 편한 복장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일단 발표는 제대로 준비하고 왔으니 집중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조 발표를 맡게 된 교육학과 이교사 공상호고 이금빈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관광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6가지 오차를 준비했는데 모두 정리하고 바로 PPT 내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상품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이런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체류형 관광 정책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지방이다 보니 조금 멀리서 오는 관광객들도 체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또 생기는 좀 수요 발생 같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지역관광부에서 체류형 지역관광 확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정책들을 찾아보다 보니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류형 지역관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성주시 생태관광 자원 같은 거를 먼저 봤는데 생각보다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있는 오토 캠핑장이나 가지고 있는 제방능률 혹은 경쟁력 같은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을 좀 체류형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보자가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일형으로만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조금 체류해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한번 왔을 때 좀 활용해보게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체류형 상품의 부제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개발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는 전시 교육 중심의 당일 일정 운영, 지역 연계 부족 이런 것들을 가져왔거든요. 현재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운영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 같은 걸 조금 변형해서 체류를 해서 조금 더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체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지역에 오래 오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을 연계해서 캠핑장, 경천섬 같은 이런 통합형 관광 상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실내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야외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져오자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 상품을 제안하기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자원과 그리고 지역에 연계해서 가져오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형 체류형 관광으로 지금 당일 운영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오래 체류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문객 체류 시간을 증대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고 싶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이 관광지에 와서 당일 여기만 관광하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관광 상품은 두 가지로 특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구성 및 특징인데요. 저희는 좀 전시관을 관람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외에도 콘텐츠가 다양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야외에서 좀 생태를 직접 탐방하고 구경하고 그리고 캠핑을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콘텐츠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미션 활동 그리고 결과물 같은 걸 제작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하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콘텐츠를 생각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나서 탐험단 배지나 인증서, 기념품 같은 걸로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걸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장소나 대상 같은 거는 운영 장소는 당연히 자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이제 생태들을 좀 체험하고 1박 2일 체류형이니까 캠핑장 같은 거 이렇게 연계해서 머무르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초중학생이나 가족, 학교, 단체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별 미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이 머무르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품의 3단계 전략 적용을 했는데요. 세 가지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제품으로는요, 저희가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그걸 주제로 해서 자연 속에서의 체험과 추억 형성을 아무래도 이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목적이 강한데 아이들이 사실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흥미를 좀 가지지 못하는 면들이 있어서 가족들이랑 좀 얘기하고 말하고 쓰고 하면서 조금 더 친밀해지는 가족 인간관계도 의사소통 같은 것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도 좀 몸과 손발 쓰면서 하는 그런 핵심 제품을 생각을 했고요. 유형 제품으로는 저희는 전시관 탐험 및 QR 미션 수행 같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하고 당연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경로를 제시해주는 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캠핑 체험 1박 2일 연계 체유형이기 때문에 캠핑 체험을 하고 별자리 관찰도 하면서 주변 자연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했고요. 확장 제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 하는 등 좀 시각적으로 내가 나의 노력을 볼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배지나 미션 카드, 기념품 같은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2일 하루 이렇게 왔다 가는 것만 한다면 추후에 이어진 경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재방문 쿠폰 같은 것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그런 식으로 확장 제품을 생각을 했습니다. STP 전략으로 3가지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시장 세분화 먼저 보여드리고 저희의 주 고객층이 초, 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나 학교 단체 그리고 생태 체험을 선호하는 청소년이라든가 자연 속 휴식을 성인층으로 보는 했습니다. 요즘 좀 사회가 팍팍해지고 바빠지고 그러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연 관광, 생태 체험 같은 그런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인층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요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을 둔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주 고객층을 두고 있습니다. 표적 시장으로는 1차와 2차로 나누는데요. 1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으로 교육적 가치와 여가를 제공해서 적합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표적으로는 저희가 특별 미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청소년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포지셔닝으로는 전시관에서 배우고 낙동강에서 체험하며 캠핑장에 머무는 그런 생태 체류형 가족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원과는 생태 탐험 거점 중심으로 이런 포지셔닝을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P 전략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제품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관에 관람하고 탐방하고 캠핑장에서 이렇게 자연을 봐보고 그러면 자연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미션 카드 같은 거 제공하고 그리고 배지 같은 걸로 시각적인 것도 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격으로는 저희 체험비나 식사, 캠핑장 미션 키트 같은 걸 포함을 할 건데요. 가족 학교 단체 할인 제공 같은 걸 해서 저희는 단체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럼 단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할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역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민 할인회가 제공을 활용으로 노력했습니다. 유통으로는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먼저 가지고 홈페이지 연계해서 그 학교 측에다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직접 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상품이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옥진에서는 저희 1박 2일 이런 자연에서 1박 2일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SNS 공유를 유도하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그리고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처음에 오전에 도착을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단체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QR코드 기반 미션 같은 거나 혹은 탐험 활동 같은 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점심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적인 측면에 이런 식당 연계나 식사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을 연계하고 지역 활성화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도시락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지역적 특색이 살아나려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음식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어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낙동강 생태 탐방 활동을 하면서 간이 수질 실험 체험이라든가 생태 미션 게임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저희가 1박 2일 홈이기 때문에 오토 캠핑장으로 이동을 해서 텐트도 설치하고 캠프파이어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스카우트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스카우트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스카우트에서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에 수요가 있을 거 예상합니다.
2일차로 가면 이제 오전에 다들 기상하고 일어나서 여기에서 강변 산책하고 자연 관찰하고 그러다가 VR 같은 생태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VR이나 AR 같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디지털을 활용했을 때 조금 더 흥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전에는 전반적으로 무엇을 배웠었는지 좀 상기하고 그리고 마무리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나누고 우리 이제 1박 2일 동안 무엇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라든가 혹시 뭐 내가 봤던 인상 깊었던 거라든가 혹시 여기에 대한 소감이나 뭐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를 체험했었다 하는 시각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탐험단 배지라든가 기념품 같은 거를 제공하는 걸로 꾸미려 합니다. 차별화 전략이 네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체류형 관광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당일 관광이 되게 많이 소비되고 있긴 한데 이런 체류형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여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으로 차별화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참여형 체험으로 해서 단순히 관람하거나 단순히 지켜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풀을 밟아보면서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조금 더 친근해지는 차별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대 맞춤으로 저희가 아까 2일차 프로젝트 마무리하면서 연령대별로 좀 다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이 기억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연령별로 좀 맞춤을 달리해가지고 각자 연령별로 기억에 남는 거를 자기만의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차별화 전략을 사용한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과물을 제공해서 SNS 같은 데 인증을 한다거나 어떤 자랑을 한다거나 요즘 다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런 인스타그램 이벤트 같은 걸 활용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 방안으로는 두 가지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운영 방식 및 협력 체계입니다. 저희 월 1, 2회 또는 계절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방학 기간이나 주말 그리고 환경이나 입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협력 주체로는 저희가 지역 전체를 좀 살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넣어봤습니다. 안전관리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외부에서의 콘텐츠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안전관리라든가 교육 같은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쪽으로도 운영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대 효과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두 가지를 보면 교육적 효과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 생물적 교육, 환경적 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고 교류하고 좀 연계하는 그런 관광을 활성화하다 보니 체류형으로 전환해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기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대 효과 5가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신장 단계 상으로는 5가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상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한 제안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안전관리라든가 보험 가입 그리고 우천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에 처음에는 조금씩 예약제 생각을 하다가 조금씩 점차 방안을 늘려가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예, 발표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류형 관광 쪽으로 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지금 문체부 쪽에 이제 정책 방향 자체가 체류형 관광이라든지 생활 인구라고 해서 우선이 이제 제가 흔히 뭐 성주시 인구가 아까 전에 8만 9천 이런 식으로 인구가 아니라 실제로 방문해서 여기서 얼만큼의 소비를 하고 가는지에 대한 생활 인구가 점점 이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추어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생활 인구에 대한 확장성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보니까 이제 그 기대효과적인 부분이라든지 부분에 의해서 좀 약간 내용을 제가 못 들었는데 그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상주시의 관광지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주 오토 캠핑장 한 군데만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시설들, 관광시설들하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갈 만한 데가 뭐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있으면 꼭 받고 말씀 좀 관광시설 자체를 이렇게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이런 생태관에 대한 자연 중심으로 교육, 자연에 대한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그런 인지, 의식 같은 거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소비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에 치중을 해서 어떤 로컬 푸드 같은 거를 소비를 한다든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길목 같은 거를 소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발표 굉장히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발표는 잘하셨는데 이제 발표 자료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장관 사진이나 아니면 전시관 사진들이 대부분 이제 AI로 생성된 사진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 저거보다 조금 보완하셨으면 싶고요. 아까 발표를 하실 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말씀을 못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최종 결론 및 제안 한 번 더 말씀 주셨으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그런 취지 자체가 사실 저는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 관광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기차에서 보면 팜플렛 같은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그런 관광 상품이라든가 혹은 그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많이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좀 인지도가 낮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좀 체류를 하면서 알리자 좀 체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인식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런 방식이 실형이 채택이 된다면 그 많은 부분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인지도를 올리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쪽으로